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우리 핸드폰에 많이들 깔아놓는 어플이 있으시죠? 바로 미세먼지 어플입니다. 저도 하나를 깔아놓고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요즘 봄철이 되면 늘 얘기가 되는 황사. 너무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만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아클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가지고 저희가 나누게 돼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를 말하고요. 머리카락 굵기를 얘기를 할 때 보통 6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니까요.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6분의 1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동차 배기가스라거나 보일러 등 연료를 연소하면서 나오는 인위적인 발생들도 있지만요. 흙먼지나 식물의 꽃가루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도 포함이 돼요. 에어코리아라는 국가 산하기관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여기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매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러면 황사랑은 뭐가 다를까요? 황사는 주로 중국 북쪽이나 몽골에서 굉장히 건조하고 황토로 이루어진 지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 황토들이 날려 올라가서 대기 중에 퍼져 있다가 하늘을 얘네들이 덮고 이제 가벼우니까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흙먼지들을 말해요. 우리나라가 저기압의 활동이 왕성한 3에서 5월 사이에 많이 발생해요. 재미난 건요.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나서 일본, 태평양, 그리고 심지어는 북아메리카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보통 황사를 이루는 주성분인 황토는 크기가 0.2에서 2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건 대부분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사 자체는 모래알갱이라서 자체로 우리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공장 가동을 많이 하면서 대기오염 물질들이 공기 중에 섞여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노출이 된 이후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질환 자체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구분이 되는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환자나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는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고요. 피부가 가렵거나 그리고 눈이 건조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같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에 단기적으로 노출이 된 경우에서는 천식 발작, 급성 기관지염, 부정맥 같은 증상들이 악화가 될 수가 있고요. 장기간으로 오랫동안 노출이 될 경우에서는 심혈관 질환, 폐,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폐암 같은 그런 질환들까지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환들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심장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폐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체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 활성산소가 공급되게 되면 세포 노화가 촉진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염증 반응이 막 촉진이 되면서 조직 손상도 심해지고요. 반면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가 아까 굉장히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 점막이나 코털 이런 데서 걸러지지가 않고 폐포까지 직접 침투를 한다라고 합니다. 혈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작용들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또는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고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봄철이 되면 슈퍼에서 꼭 광고를 하더라고요. 황사는 삼겹살이다.
뭐 이런 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딱히 있지는 않던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항산화제가 굉장히 풍부한 과일 그리고 녹황색 채소를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생선이나 견과류를 먹어주면 만성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봄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환기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저도 이게 늘 고민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최소 3회 정도는 충분히 자연 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실내에서도 이산화탄소나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축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환기를 하실 때 늦은 저녁이나 새벽은 환기를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시간대에서는 미세먼지가 가라앉아서 오히려 우리 창을 통해서 더 잘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여실 때는 맞은편 창도 열어주셔서 맞통풍으로 환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신다 하실 때는 헤파 필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도 환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요리를 하실 때도 창문을 여시고 환기팬을 같이 사용해 주세요. 근데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다 이런 날은 구이나 튀김 같은 요리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걸레질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 정화 식물도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도 식물이 몇 그루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요. 이러한 식물들로 충분한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실내 면적의 20% 이상 식물로 채워야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초나 향은 연소 부산물이 생기니까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이런 것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미세먼지는 진짜 이제는 우리 삶 깊숙이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우아칼과 함께 알아보신 이 정보들로 오늘도 건강하게 숨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